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자주국방이 결국 이제 지향하는 게 초연결 상태로 엮여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엮여 있는 다영역 그런 국방력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차분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행이 있었는데 그게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알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비전은 이제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뭐 적외선 혹은 전자광학 혹은 레이더 뭐 이런 거를 쓴 센서 그리드, 이걸 이제 감시 정찰을 하는 거죠. 센서 그리드가 있고 표적을 좌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그리고 명령, 그리고 통제 혹은 제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커맨드 컨트롤, IC2라 그럽니다. 그게 일어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때리는 거, 실행, 이펙터 영역이 있는 거죠. 고급 무기는 이 셋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무기는 센서도 갖고 있고, 그리고 명령 제어를 할 수 있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 그리드가 이제 그 우주에서부터 바닷속까지 꽉 짜이는 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어떤 그 국방력의 골간 혹은 그 구조 그 형태겠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C4ISRT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말을 막 비빔밥으로 만든 말이에요. C4I라는 그런 말이 널리 쓰이죠. 지휘, 제어, 통신, 컴퓨터 정보. 그걸 C4가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그 다음에 정보, Information. 그래서 C4I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ISR이라는 말이 있죠. 감시 정찰 정보.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는 게 있죠. 타겟팅은 이제 육상 이동 표적 타겟팅. 그게 이제 GMTI라 그러고요. 해상 이동 표적 타겟팅, 그걸 MMT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엮여서 일어나니까 이제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이제 서방 미국 주도 군사력의 얼개가 이 형태로 나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중국이 엄청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거를 기계화, 메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화, 그 다음에 지능화, 인텔리전스, 그렇게 해서 스마트네스, 인텔리전스, 그렇게 해서 중국 같으면 이거를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런데 이제 미국을 이제 본따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저러다가 이제 자빠지죠. 예, 왜 그러냐면 미국 자체의 힘도 미국 자체의 힘이지만 미국이 동원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서방 전체의 역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인재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협력사와 그런 것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 같은 C4ISRTN에 기반한 그런 국방력을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가운데 저기 그 버블이 그게 한 1000km 원을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버블이 저기 한 2000km 원을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그리면은 한 3000km 원까지 그려집니다. 그럼 사실은 중국의 주요한 거는 사실 2000km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그 2000km 바깥으로 빠져나간 게 충칭하고 감숙신강에 있는 중국의 ICBM 사일로가 빠져요. 근데 3000km를 그리면 그것까지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블을 이제 자주국방을 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좌표 찍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중거리 타격으로 때릴 수 있다. 결국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자주국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은 그 전쟁의 지휘는 미국이 해라.
미군이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사실 전시작전권 회수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중국이 자유화될 때까지는 전시작전권 회수하지 말자. 붙으면 중국하고 붙는 판인데 전시작전권을 회수를 하면 주한미군이 결국은 약화되거나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군의 지휘 아래 미군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군의 지휘 아래 미군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약화되거나 빠져나가요. 전시작전권을 회수를 하면. 그렇다 그래서 한국군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을 두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이 기지제공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일본은 명시적으로 일본 내의 주일 미군 기지는 일본의 방위뿐만이 아니라 극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지 제공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시작전권 회수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역사를 캐봐야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전쟁의 끝을 한국이 정한다를 하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함부로 전쟁을 못 벌여요. 또 중국도 함부로 전쟁을 못 벌여요. 왜냐면 6.25 때 중국은 우리가 전쟁의 끝을 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쟁에 사실은 50년 10월부터 53년 7월까지 34개월 동안 중국의 전쟁이었거든요. 중공의 전쟁이었거든요. 6.25가 34개월은 300만 명이 개입을 해서 100만 명이 사상자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던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그 비슷한 형태죠.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전쟁의 끝을 정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의 끝을 정할 힘을 가지게 되면 미국도 좀 더 합리적이 되고 그리고 중국은 완전히 견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언제 다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끝을 정하려면 우리가 6.25 때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했어요. 그러나 전쟁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질질 끌려서 휴전으로 그냥 맥없이 간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휴전 못하게 뭐 여러 가지 방공포 로석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뻗대면서 미국을 팔을 꺾어가지고 한미동맹을 맺도록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나가란 소리고 주한미군 나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럴 때 그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전쟁의 진행의 지휘는 근데 미군이 해라. 근데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는 한국이 정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서 털고 이제 그만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그게 전쟁으로 번질지 몰라도 우리가 응당한 보복 능력은 갖겠다. 먼저 도발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복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번질지 말지는 그 다음만 생각하자.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러니까 앞과 뒤를 우리가 컨트롤하면 가운데를 미국이 컨트롤한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중국과 겨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중국을 생각했을 때 전쟁 능력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2,000에서 3,000km를 내다보고 이동 표적을 좌표를 찍을 수 있고 그거를 정밀 중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요. 그러면 그 골간에 깔려 있는 건 뭐냐? 2,000에서 3,000km에 관한 C4ISRTN이 됩니다. 2,000에서 3,000km 영역을 커버하는 반경 2,000에서 3,000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명령, 지휘, 통신, 컴퓨터, 정보, 그다음에 감시, 정찰, 좌표 찍기, 초연결 네트워크.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프로젝트가 진행돼 왔는데 그게 이번에 밝혀진 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쭤보자 합니다. 예,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모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 문서의 한 부분인데요. 30개월짜리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통신 반경이 무제한인 탄도 중량 00kg 이상이며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을 가진 중형 자폭 무인기를 위한 지상 통제 장치.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폭 무인기가 있는데 세게 때릴 수 있는, 공중을 날아서 얘를 지상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10m 앞에서 공중에 떠가 그럼 지상 통제가 쉽죠. 뭐 손으로 들고 그 저기 뭐 싸구려 드론 조종기 같은 거 갖고. 근데 얘가 1000km 밖에 떠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2000km 밖에 떠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지구는 동그란데 아무리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때려도 동그란 것이기 때문에 2000km 바깥이면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거기다가 얘가 때리는 애라며. 그러면 통제해서 때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좌표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혹은 좌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동표적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때리는 애가 얘인데 이거 때려라라고 지켜보는 애가 또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얘도 통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시정찰 정보 좌표 찍기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얘가 가서 때리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2000km에서 3000km를 들여다보고 이동 표적을 때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시스템, 그거를 위한 지상 통제 시스템 만들겠다 이거라고요. 이게 이런 거가 이제 연구개발 과제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운표하는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통신 반경 제한이 없는 타격 무기다. 그 소리인데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2000km 높이 이하, 통상 한 500km 높이 안팎에 떠 있고요. 저궤도 위성은 정지 궤도는 35,700인가, 35,000 몇백 킬로예요. 거기랑 통신을 하려면 안테나도 크고 전력도 세게 써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파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 아니에요. 그러면 35,000쯤 떠 있으면 삥삥 갔다 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발품 파는 시간만 해서 가는데 최소 0.1초 이상 들고 오는데 0.1초 이상 되니까 0.25초쯤 들어요. 전파가 여행하는 데 걸리는 속도만 해도. 그리고 정지궤도에 띄운 위성은 여러 개 띄울 수가 없으니까 통신 한 채널에 그 통신에 줄 수 있는 채널이라기보다 통신에 줄 수 있는 그 대역폭 데이터 전송량이 크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늦고 전송량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무기에 쓰기가 좀 그렇죠. 또 여러 대의 무기가 쓰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궤도로 내려오게 되면 뭐 한 100분의 1초만 가니까 한 400km쯤 떠 있는 거면 왔다 갔다 100분의 2초. 그 다음에 신호가 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전력. 안테나도 작아도 되고. 그래서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거죠.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죠. 그러면 데이터 링크를 써가지고 어떤 그 자폭 드론을 유도를 한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의 좌표가 이동한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이동을 안 하면 좌표 찍어서 그냥 쏘면 되지. 유도할 필요가 없죠. 중간에 붙박이는. 근데 붙박이 표적이 아니라 이동 표적이니까 얘를 쏴놓고 얘를 그 근처까지 유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링크로. 그 소리예요.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유도해야 된다. 그 얘기는 표적이 이동형이다라는 소리야. 지상 해상 이동 표적이란 소리예요. 통신 반경 무제한이란 건 뭐냐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통신 반경이 기본 1000km 이상이에요. 그럼 뭐 2000, 3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
아니 이동 표적을 얘를 쏴갖고 유도를 해준다며. 그러면 유도를 해주는 그 센싱 자산, 감시 정찰 자산은 얘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센싱 자산은 이거라 그러죠. 센싱 자산이 얘를 지켜보고 있고, 얘가 센싱 자산이 지켜보고 얘에 의해서 이 자폭 드론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유도되게. 그러면 얘가 있다는 소리. 얘도 또 저궤도 위성 통신하고 있는 거죠. 이 센싱 자산도. 그럼 얘는 얼마 지켜보고 있는 거야? 2,000, 3,000km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성 통신하지. 그래서 이 그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 2,000km인데 여기 3,000km짜리 원 하나 더 그려야 돼. 즉 이런 걸 만들겠다. 즉 그러니까 통신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저궤도 위성으로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는 유도 무기, 자폭 드론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2, 3,000km를 감시 정찰 타겟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2, 3,000km 반경을 감시 정찰 타겟팅 할 수 있어야, 이 타겟팅 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무기를 그럼 어떻게 유도하려면은 좀 그 무기 화력 통제 서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형 무인기인데요. 이게 고지능 미사일이죠. 그래서 드론이, 고급 공중 드론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걸린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사일과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뭐 중간에 명령받고 회항할 수 있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미사일은 보통은 회항을 못하죠. 다시 돌아오질 못하죠. 중형 미사일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란 소리예요. 미사일. 결론은 뭐냐면 2,000, 3,000km를 들여다보고 2, 3,000km 범위 안에 있는 이동 표적을 정밀 중거리 타격하는 능력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은 2,000km까지밖에 안 그려놓은 건데 3,000을 그리면은 충칭이 들어오고 신강의 절반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3,000을 그리면. 그 사일로까지, ICBM 사일로까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참 정치만 좀 좋아지면 좋겠네. 그리고 애만 좀 많이 나면 정말 좋겠네. 아유. 예. 결국 이건 뭐냐면 위성통신에 기반한 중거리 감시, 이때 중거리라는 건 2, 3,000km까지 커버하는 겁니다. 중거리 감시 정찰 타겟팅 및 중거리 미사일. 여기서 우리가 이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 무아브에 얽힌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아브 이렇게 그 재원을 쭉 보면 운용 반경 500km예요. 운용 반경, 그러면 운용 센터점이 있다는 얘기지. 반경의 중심점이 있다는 얘기죠. 반경의 중심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지. 거기서부터 500km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경의 중심 포인트가 뭐야? 뭔데? 지상 통제소 혹은 통신 중계 노드겠죠. 거기로부터 500km는 통신이 된다. 그 소리인데, 만약에 저궤도 위성통신 중계 노드가 쫙 깔려버려.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지. 작전 반경은. 뭐로부터 500km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무아브에서도 이번에 드러나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위성 사 지금 하고 있어요. 초소형 군지 위성 사 조그만 위성인데 뭐 1m, 2m짜리 상작곽인데 그게 그 밤낮 또 기후와 상관없이 지표의 3차원 영상을 찍어내잖아요. 레이더파로. 그걸 사라 그러거든요. Synthetic Aperture. 그 사 레이더를 가지고 방금 밤낮도 상관없고 기후랑도 상관없어요. 레이더파로 찍는 거니까. 흑백이죠 물론. 예. 레이더파가 색깔 구별은 못하니까. 예. 그러면 2, 3,000km를 들여다보고 이동 표적을 감시정찰 좌표 찍고 중거리 타격하는 국산 무기 및 국산 군사력을 개발해 나가는 게 지금
구체화돼서 그림이 나온 건데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캐치가 된 건데 이런 거 하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지? 그 얘기랑 또 이따 좀 더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해서 중국 국방부가 최근이에요. 여기 보면 8월 7일. 예. 한국 안 돼. 우리 중국에는 막강한 발사체가 있어 해. 뭐 이런 걸 실었습니다. 뭐 길지 않은 기사인데 뒤에 두 패러그래프를 또 약간 축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발사체 기술이 낙후돼 있다. 2022년에야 소형 위성과 소형 위성을 저궤도로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미국 팔컨 9 저궤도 탑재량은 22.8톤이며 유럽 아리안 5 발사체의 저궤도 탑재량은 21톤이고 일본 H2B 발사체의 저궤도 최대 탑재량은 19톤이다. 즉 한국은 발사체 기술이 엄청 낙후돼 있다. 둘째, 한국은 푼돈 쓰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25 회계년도 예산에서 나사의 예산은 한 30조 이상 되는 거죠. 254억 달러이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기관은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에 10년간 1조엔 약 66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약 6억 6천 달러 정도죠. 네, 아니요, 네, 그렇죠. 예,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유럽연합은 EU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 유럽 우주국에 약 9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우주 분야 투자액은 1조 원에 불과하다. 예. 1조 원이면 일본과 사실은 일본이 10년 동안 한 8조 쓰나 우리가 1년에 지금 1조 7천억까지 넣는데 1조 쓰나 뭐 비슷하네. 뭐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네. 아무튼 우리가 푼돈 쓴다는 거예요. 얘들 주장은. 네. 뭐 얘들을 반박할 것도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는 지금 발사체 쪽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위성이에요. 발사체 쪽은 일단 제한된 투자에 의해서 한 발짝 걸쳐두고 급할 때 우리가 남들이 발사 안 해준다 그럴 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 그리고 기술을 10년, 15년 터울을 두고 따라가는 것. 언제 또 우리가 쓸지 모르니까 그 최소한의 투자로 우리가 쭉 페이스를 쫓아가는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쪽이나 이런 데가 너무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궤도 위성은. 또 초소형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시 정찰 타겟팅 통신 쪽에 전담하는 그런 거를 잘하는 위성을 만들려고. 이게 지난 4월에 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우리 펠컨 9에 실려서 발사된 우리 적외선 위성 실어 있는 그 펠컨 9 발사 장면 사진입니다. 미 우주군이 발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사체에 대한 고민은 덜한 거예요. 우리 군사 위성을 어디든 실어서 발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 그런데 제약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시급히 발사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건 경제성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발사체 기술을 남들보다 10년, 15년 늦더라도 계속 따라간다. 그런 전략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나 위성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노려다보면서 가고 있다. 예. 그 위성은 감시 정찰 타겟팅 통신을 주요 그걸로 한다. 그 위성의 능력에 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위성의 숫자는 작을지라도 그 위성 자체 하나하나의 능력에 관해서 성능에 관해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방부는 야, 나 총 커. 나 큰 대포 쏘고 있는 거 이런 거고 우리는 작은 총인데 정확히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거였죠. 예.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명행사 평등성의 법칙. 조성환 교수님하고 통화하다가 오늘 나온 건데 이 법칙의 발견자는 토마스 홉스예요. 토마스 홉스의 그 끔찍한 진실을 얘기한 게 있죠.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벨룸 옴니움 콘트라 옴네스. 예, 그런 건데 war of all against all. 원문은 그건 겁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투쟁적이고 이렇게 그 살인지향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절대 권력자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죠. 눈알 뒤집어져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지. 그리고 선량한 사람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누구한테 행패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이든 뭐 선량한 사람 입장이든 어떤 사람 입장이든 간에 어떤 제도화된 틀, 제도화된 타협, 제도화된 지배 피지배, 이 시스템을 원하게 돼요. 그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냐, 비명행사 평등성의 법칙이다 이거요. 잘 나가는 절대 권력자도 눈알 뒤집어진 노예가 끓는 물 뒤집어 씌우면 죽어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비명행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화시키는 게 낫다. 차라리 그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체득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정치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토마스 홉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시진핑 아재나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 김정은 동생 아우는 이제 워낙에 특이한 인생을 살아서 관점이 좀 다르죠. 평등성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주석궁이 비핵으로 작살나나 북한 전체가 핵으로 없어지는 거나 똑같다. 평등하다. 평양 특고가 비핵으로 작살나나 북한 인민이 핵으로 멸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은이 아우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뒤지면 그걸로 북한은 끝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없어지나 내가 비핵으로 맞아서 주석궁이 없어지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비명행사 평등성 법칙의 김정은 버전 혹은 평양 버전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윤석열이 죽나 내가 죽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통령이 죽나 사병이 죽나 마찬가지다. 그거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죽어도 계속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죽어도 국민은 계속 싸워. 또 지도자 뽑고. 그러니까 비명행사 평등성의 법칙이 자유공화 체제와 이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똑같아. 베이징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중난하이가 비핵으로 박살나는 것과 중국인이 핵으로 멸종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니까 중난하이에 오골오골 모여갖고 중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절대 지배자들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중국인이 전체가 다 멸종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러지? 우리 자유공화국의 사람들은 용산이 핵으로 없어지는 것과 파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핵으로 없어지는 게 핵으로 없어지는 똑같다. 다시 말하자면 용산이 없어져도 우리 또 용산2 만들어서 계속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중난하이가 비핵미사일에 맞아 없어지는 것과 베이징이 핵에 맞아 없어지는 것은 같다. 베이징 무지하게 넓은 도시 아니에요? 중난하이는 조그만 데고 특구고. 그러니까 얘들은 평등성의 컨셉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무덤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토마스 홉스 아재는 이 사정을 알면 야, 내가 말한 그 비명행사 평등성의 법칙은 얘들이 말하는 게 내 말 뜻이랑 같은 거야.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아재가 무덤에서 백골이 진토돼 갖고 이미 다 혼백이 흩어져서 그런 말할 정신이 없으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죠. 이게 2,000에서 3,000km를 내다보고 있으면서 좌표 찍기까지 가능하고 그거를 중거리 타격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한다. 결국 이 얘기인데 이게 2,000km, 3,000km 이동 표적, 정밀 중거리 타격 이런 무기와 국방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서방에서 미국 제외, 미국 제외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안 해요. 프랑스도 안 해요. 뭐 독일, 영국 당연히 안 하고. 우리 이번에 폴란드 수출해 보면 알잖아. 그거 그까짓 거 뭐 탱크 몇 대랑 뭐 자주포 몇 대랑 뭐 2, 3구 몇 대 수출해 놨더니 유럽 최강의 육군 내버리네 하루 아침에. 우리랑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피스 디비던드, 평화의 과실 따서 평화의 단물을 쪽쪽 빨면서 30여 년을 사신 거죠. 그분들은. 예. 피스 디비던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끝나고 나서 냉전 끝나고 나서 91년도 말에 91년도 12월에 소련 해체되고 나서 피스 디비던드라고 불렀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걸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박살내서 러시아 빼야 되고요.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죠. 우리가. 미국, 중국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나라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해서 야, 그게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뭐 위성도 수없이 떼어야 되고 무슨 감시정찰 자산 뭐 이상한 넓은 날개 길이 같은 25m씩 되는 이상한 그 장기체공 드론도 날아야 되고 뭐 가오리 스텔스 드론도 날아야 되고 야, 뭐 RQ4 뭐 저 글로벌 호크도 날아야 되고 뭐 잔뜩 레이더랑 뭐 잔뜩 갖추고 있는 전투기도 쌩쌩 날아다녀야 되고 F-35, KF-21 야, 그거 돈이 억수로 드네. 바다에는 저기 뭐 이지스 전함들 떠다녀야 되고 물속에는 그 최첨단 그 잠수함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야, 돈 억수로 드네. 야, 그거 가랭이 찢어져. 그런데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이 극제한된 무기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무장한 공중드론, 고급 공중드론 수출 불가 상품이에요. 그거랑 관계된 것도 상대방이 드론 만들겠다 그러면 못 수출해.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전투기 만들겠다 그러면 국산 엔진 수출하는데 항공 엔진.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고급 공중드론 만들겠다 그러면 국산 항공 엔진을 수출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입 못해요. 그런 용도로는. 그거 다 개발해야 돼. 그래 이게 뭐 공중 미사일 다 개발해야지. 드론에 채우려 그러면 공대공 미사일 안 팔아요. 드론에 채운다 그러면 공대지 미사일 안 팔아. 드론에 채운다 그러면 공대함 미사일 안 팔아. 드론에 채운다 그러면은 공대방, 그러니까 레이더 깨는 미사일 안 팔아요. 다 개발해야죠, 풀세트로. 또 거꾸로 드론에 채우겠다라고 고객이 말하면 우리도 못 팔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시장은 제한돼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해야 풀세트로. 이 뱁새 황새 게임이네. 야,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하는 거지. 그걸 인구 꼴랑 뭐 6천만도 안 되는 뭐 좀 잘 살긴 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할 군번이 되겠냐. 야, 뱁새가 황새 게임하다 가랭이 찢어져.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성격의 문제예요. 2,000에서 3,000km를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표적 좌표 찍기를 하면서 동시에 딱 찍어가지고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이 그게 미사일이든 뭐 자폭 드론이든 뭐든 간에 그게 이런 성격의 문제거든. 근데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요새 자꾸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간이 부은 거지. 6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 이런 걸 하려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돼. 뭐 다 일단 정신이 흐트러져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정신은 뭐냐? 전쟁의 진행은 미국이 지휘해라 이거야. 전쟁의 종료는 한국이 정한다. 지금 우크라가 지금 러시아 쳐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증명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전쟁 능력도 없으면서 전쟁의 종료는 우리가 정할게라고 증명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지. 예. 그리고 그렇게 증명해라라고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고 바이든 정부하고 그 유럽이. 예. 우린 6.25 때 그게 아니잖아.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거 아니에요. 우린 더 싸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방위조약이고 뭐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뒤에 뒤처리 안 해놓고 튀려 그러니까 잡아다가 손목 꺾어갖고 한미 방위조약에 서명하게 만든 거지. 오남이 승만이. 예. 두 번째는 뭐냐? K 무기가 비약적 발전을 했죠.
프랑스가 서방 최강의 비핵 무기 수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텐데요.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비명이 뭐냐?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이거 유럽 무기 다 이거 학살당한다, 한국 무기에.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무기가 다 반도체 덩어리니까, 너 첨단 소재 뭐 이런 거니까 반도체 등 민수 인프라가 워낙 튼튼해요. 전화 한 통이면 협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K무기 수출 인프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출 가능 무기로 일단 살면 그 위에다가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이 극제한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기본 살림이 만약에 안 사라져, 그냥 그 집이 뭐 다른 매출은 없어, 그러면 수출 불가능하고 수출 극제한만 가지고 살림을 살라 그러면 이제 세금으로 다 처발라야 되고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럼 세금으로 다 처바르는 순간 이제 부패가 따라 들어가고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그런 식으로 막 처바르기 시작하면 어떤 종류의 그 준거가 없어지잖아. 근데 수출 가능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요, 일단 부담도 적게 들고 준거 틀이 생겨요. 그러면 기업이 와서 이러거든. 우리가 그 돈 들여서 그 투자해서 그 정도 사람 박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수출 가능 물건을 했으면 이 정도 매출 나와서 이 정도 남아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 깎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구체적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가능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협조죠. 이거 미국이 뒷다리 잡기 시작하면 골 아프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무기들일수록 최첨단이어서 뭐 국산 처음에 만들 때 한 70%, 60% 국산화하고 40%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와야 돼. 그러다가 그게 양이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야 돼. 그다음에 이거 아무리 고급 드론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MTCR이라는 게 아주 정교하게 정의된 어떤 조약이 아니에요. 그냥 체제고 국제적 양해 사항이지. 그래서 야 그거 드론용이야? 금지. 혹은 그 드론 가는 것 같은데. 아이 뭐 그건 통과. 그러니까 이게 엿장수맘이라고요. MTCR로 걸 거냐 말 거냐가 개별 아이템에 관해서. 그래서 이게 미국 협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 미국이 사사건건이 부럽게 걸면 우리는 지금 중국이 하듯이 모든 걸 다 그 딸랑 한 100대 만드는 A형 드론 A 모델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품을 우리가 맨 땅에서부터 개발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딱 100개만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 협조가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6번째 뭐냐? 미국 하청 생산 인프라죠.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제압하려면 일단 대량 생산, 걔들 말로는 매스가 필요하다고요. 뭐 최첨단 뭐 우주인 고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초고급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쓸만한데 가격이 싸고 유지 운영비가 좋고 효과가 쓸만한 그런 물건을 왕창 찍어야 돼. 이제 이런 컨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mass and cost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로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쓸만한 어떤 코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모델을 변주해서 200개, 300개, 200개, 300개, 200개, 300개 모델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로퍼 독트린으로 이제 그 가는데 이거 뭐 동체 200개 만들어 껍데기 200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뼈대 넣고. 야, 이거 잘 만들려면 누구야 하고 보면 한국 정도가 최강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아주 민감한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류, 아주 민감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큰 골격 뼈대 뭐 동체 이런 것들은 한국서 다 받아가고 우리가 이미 그걸 해왔고 엄청 그걸 해왔잖아요. 카이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그건데 대한항공의 먹거리 중에 하나도 그거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는. 그럼 이거 무슨 얘기가 되냐.
미국 자신이 우리한테 발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드론의 몸체도 발주할 거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뼈대도 발주할 거고요. 뭐 괜찮은 부품도 가끔씩 발주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 위에서 한국 모델에 한국 것을 하나 더 얹어서 만드는 거는 훨씬 더 몸이 가벼워져요. 아니 뭐 사업해 오신 분들은 다 알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 그 반찬도 있고 밥도 있는데 그 숟가락 하나만 더 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6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때문에 제가 혼자서 한 1시간 동안 곱씹어서 상상을 해봤어. 우리가 과연 뱁새 왕석 게임 할 수 있나? 이거 어마어마한 게임인데.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그 길 가고 있고 미국은 저런 무기를 우리한테 안 갖다 놓는다고요. 안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걸 협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엉큼하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미국이 저런 종류의 무기들을 최첨단 저런 무기를 우리한테 다 갖다 놓게 되면 중국과 한판 붙자가 돼가지고 버퍼가 없어져요. 그런데 거의 미국 무기에 준하고 중국 무기보다 좋은 거를 한국이 잔뜩 만드는데 그 한국이 베이징과 불과 서울이 1000km야. 그럼 중국은 미국과 긴장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한국에서 딱 그 칼날이 여기 경동맥에 딱 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되고 번영이 유지되는 거죠. 또 북한 자유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중국과 어깨 싸움 해가면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오겠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